이번 주 JC 논문은 큰여림랩에서 2021년에 뉴로바이올로지 오브 에이징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 제목에 나와 있는 헤드 스캐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 스캐닝은 탐색적 행동이라고 부르는 행동 중의 하나이며 톨만이 헤드 스캐닝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스캐닝 비어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이 VT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 VT는 코그니티브 맵 티어리의 덕트린 오브 빌딩 업 오브 맵스라고 말하며, 이런 행동에서는 쥐는 적극적으로 스티뮬러를 선택하고 비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키프 앤 네델은 히포캠퍼스 인 코그니티브 맵의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그 챕터에서 이러한 탐색적 행동 동안 히포캠퍼스가 코그니티브 맵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히포캠퍼스 없이는 이 탐색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탐색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이 행동들을 구분하고 정량화하려는 노력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 등 다양한 이유로 특정한 탐색적 행동을 정량화하지 않고 포워드 로코모션 사이사이에 이제 스탑 듀레이션, 즉 이제 다양한 탐색적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 그 스탑 듀레이션의 시간이나 이런 걸 정량화해서 비교한 이유가 많았는데, 이제 아래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밑에 줄을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저 원의 원이 그 스탑 포지션을 나타내고, 이제 원의 크기가 그 스탑 듀레이션을 나타내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번 논문과 같은 스캐닝이나 다른 탐색적 행동들, 예를 들어 스니핑이나 리어링, 코나 휘스커를 오브젝트에 가져다 대는 행동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에이지드 렛을 모리스 오토메이즈에서의 이제 퍼포먼스의 수준에 따라 영렛과 에이지드 렛을 그 퍼포먼스의 수준에 따라 이제 구분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에이지드 렛은 학습에 확실한 데피시트를 보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영지와 에이지드 렛을 나눠서 이제 퍼포먼스를 측정한 거고, 이제 X축은 트라이얼의 날짜, 그리고 Y축은 해당 날짜에서 해당 트라이얼에서 몇 퍼센트의 렛이 그 태스크의 크라이테리온을 넘었는지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검은색 바가 어린 쥐인데, 요 4일차에 보시면 4일차에 보시면 거의 5% 밖에 없는데, 이제 3일차에 거의 이제 90% 이상의 쥐들이 크라이테리온을 넘겼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제 나이가 든 에이지드렛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나이 든 쥐가 학습에 데피시트 있음을 볼 수 있고, 한편 이제 두 번째 이제 영렛과 에이지드렛의 헤드 스캐닝 횟수와 그 레이트가 이제 비슷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이 논문과 같은 패러다임으로 실험한 결과여서 자세한 설명을 뒤로 하고, 이제 X축에서 봐야 되는 거는 두 번째 검은색 바 그래프와 네 번째 보라색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Y는 0, AU가 그 에이지드 언임페어드, 그러니까 에이지드이지만 태스크 퍼포먼스에 데피시트이 없었던 G그룹이고, 이제 Y축은 뒤에서 설명할 이제 Q 로테이션을 통한 환경의 변화에서 스캐닝의 행동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검은색 0 그룹과 보라색 에이지드 그룹에서 이런 구분 없이 헤드 스캐닝의 비헤비어가 비슷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이번 실험에서 볼 에이지드 임페어드 그룹, 나이가 들어서 태스크 퍼포먼스에 그러니까 데피시트 있었던 그룹에 대한 헤드 스캐닝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렛과 에이지드의 두 그룹 말고 그 에이지드에서도 언임페어드와 임페어드로 나눠서 총 3그룹으로 나눠서 헤드 스캐닝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가설은 이제 에이지드 임페어드 렛의 주변 환경에 대한 어텐션의 감소가 스캐닝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탐색적 행동의 감소가 모리스 오토메이즈에서 보였던 스페이셜 태스크에 대한 데피시트를 보여준다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이제 이 실험은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실험은 러닝 인덱스를 측정하기 위한 모리스 오토메이즈 태스크입니다. 그 러닝 인덱스를 보시면 요 이제 왼쪽에 A 그래프가 이제 해마에 손상이 없는 쥐이며, 이제 B는 해마가 손상된 쥐입니다. 해마가 손상되지 않은 A쥐는 이제 플랫폼이 위치했던 곳에서 계속 머무는 경향,
보이고 B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위치에서 계속 머무는 경향의 정도를 프록시미티라는 걸로 정량화해서 러닝 인덱스로 계산을 했고, 먼저 이제 프록시미티는 총 30초간 측정한 측정한 이제 플랫폼과 지와의 거리 차이 중에서 가운데 11초부터 20초까지 10초 동안의 값만 추출해서 평균을 내서 사용하고, 이는 G가 시작한 위치나 이제 G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것 등의 다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러닝 인덱스는 이제 이 5번의 프로브 트라이얼의 프록시미티 값을 위와 같은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해준 값인데, 이 가중치는 영렛들의 첫 번째 트라이얼의 프록시미티 값을 기준으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가중치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트라이얼이 가중치가 1.26이라는 것은 첫 번째 트라이얼의 프록시미티 값이 두 번째 프록시미티 값의 평균 1.26배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2번 피규어를 보시면, 왼쪽 A 그래프는 일반적인 모리스 오토메이즈 태스크의 각 트라이얼의 진행을 나타내고, Y축은 G가 플랫폼을 찾을 때까지 걸린 거리를 누적한 값을 나타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은 것이며, 이 그래프에서는 영렛 그룹이 에이지 드랙 그룹보다 더 빠르게 학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B 그래프에서 X축은 영그룹과 에이지드 그룹이며, 이제 Y축은 러닝 인덱스입니다. 가운데 점선을 보시면 이게 240을 기준으로 이 이상을 에이지드 임페어드, 이하를 에이지드 언임페어드라고 구분했는데, 이 240이라는 기준은 이제 1993년에 이 실험자가 이 패러다임을 처음 했던 이 실험자가 영렛 그룹과 에이지 드랙 그룹의 값을 바탕으로 아마도 영렛 그룹의 최대값을 고려해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1번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G들을 YG, AU, AI로 구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헤드 스캐닝 비헤비어를 측정하기 위한 더블 로테이션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피겨 1의 AM 첫 번째 그림 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쪽 원은 그림처럼 이제 4개의 구분된 텍스처로 구성되어 있고, 바깥원은 이제 커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로 6개의 다른 큐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험 진행은 그림처럼 5개의 세션으로 5개의 세션이 하루에 진행이 되며, STD 이 스탠다드 세션은 그림과 같이 큐가 위치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180 미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180도 미스매치 세션인데, 바깥원과 안쪽 원이 각각 90도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총 180도의 스탠다드 큐와 미스매치를 발생시킨 상태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90 미스는 바깥원과 안쪽 원이 각각 45도씩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총 90도의 미스매치를 발생시킨 세션입니다. 아래 B 그래프는 가운데 숫자는 각 세션 안에서 한 바퀴를 회전한 것을 랩으로 카운트한 숫자이며, 검은 선은 G의 트러젝토리, 보라색 선은 헤드 스캐닝 이벤트라고 측정한 그 순간의 머리의 헤드의 포지션입니다. 이 헤드 스캐닝 이벤트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G가 이 트랙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G가 G의 움직이는 속도가 초당 10도 이하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최소 400ms 이상의 시간 이상 동안, 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G의 머리를 트랙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트랙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2.5cm 이상 머리가 벗어나게 되면 이것을 헤드 스캐닝 이벤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위 그래프의 두 그래프의 위아래는 각각 이제 데이 1과 데이 2를 나타내는데, X축은 앞서 설명한 5개의 세션을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이제 각 세션별, 그룹별 스캔 듀레이션의 평균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 데이 2에서는 세션별 그룹별 시그니피컨트가 없었는데, 데이 1에서 이제 네 번째 세션과 다섯 번째 세션을 보시면 YG 그룹과 AU, 그리고 YG 그룹과 AI 그룹에 대해서 각각 시그니피컨트한 인터랙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오버가 아닌 눈으로 대충 이제 그래프의 경향을 봤을 때, 이제 YG
그룹의 쥐들은 이제 듀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AI 쥐는 전반적으로 스킨 듀레이션이 이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AI 또는 AU 그룹이 단순히 큐들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험이 지속되면서 에이지드 랫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제 쉽게 피로해져서 헤드 무브먼트가 느려진 건지, 뭐 또한 이제 뭐 나이 든 동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된 것인지는 조금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로 이제 스캔 레이트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번 피겨 5의 Y축은 스캔 레이트로 세션별 전체 스캔 횟수를 세션이 진행된 전체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스캔 레이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YG에 비해 AI가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는 AI에서 주변 환경의 정보를 샘플링하는 이 스캐닝 행동이 YG에 비해 적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결과는 이번 실험의 가장 중요한 결과인 이제 스캐닝과 러닝 인덱스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A 그래프가 윗줄인데, 그 윗줄을 먼저 보시면 모두 X축은 이전 모리스 워터메이즈의 태스크에서 측정한 러닝 인덱스로 AU 그룹이 그 AI 그룹보다 낮은 숫자에 위치하고 있고, Y축은 스캐닝 레이트입니다. 이제 왼쪽은 5개의 세션 중에 첫 세션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오른쪽은 더블 로테이션 프로토콜에서 두 번째 세션 180도 미스매치를 했던 코릴레이션입니다. 이제 두 그래프 모두 확실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며, 이것은 스캐닝 레이트가 높을수록 러닝 인덱스가 낮다, 즉 그 스페이셜 태스크 퍼포먼스가 좋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B 그래프는 이제 러닝 인덱스 대신 오토메이지 태스크에서 수면 위로 보이는 그 플랫폼으로 찾아가는 그 레이턴시를 넣어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스탠다드 세션과 180도 미스매치 세션 모두 코릴레이션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 B 그래프의 의미는 이제 쥐들의 개별적인 이슈, 어떤 뭐 시각이나 운동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익스페리멘탈 밸리디티로 그 첫 번째 결과에서 이제 AI 그룹의 경우 데이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그 세션의 후반부로 갈수록 듀레이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원인이 정말 이제 탐색적 행동의 증가인가, 아니면 이제 쥐의 피로도 등 노화에 관련된 것이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쥐의 피로나 노화라는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더블 로테이션 태스크에서 어떤 쥐의 뭐 움직임의 속도나 헤드 앵귤러 벨로시티, 그러니까 머리를 좌우로 스캐닝 할 때 그 속도 등을 비교해서 좀 비교를 하면은, 그래서 이게 값이 좀 비슷하다고 하면 피로나 노화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을 제외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아니면 이전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 이제 포워드 로코모션 중간중간에 이제 멈추는 빈도와 멈추고 있는 시간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제 AIG의 스캔 듀레이션이 지금 더 긴 상황이지만 로코모션을 하는 이제 스탑하는 그 빈도나 그 시간이 YG와 비슷하거나 뭐 심지어 시간이 더 적다면, 뭐 G가 나이가 들수록 스탑 피리어드에서 더 적극적인 탐색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저먼트 밸리디티인데, 그 지금 이 연구실에서 헤드스캔 비헤이비어를 정의하는 요 기준은 어떤 전통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태스크에 가장 적합한 것을 이제 반복적인 관찰로 유의미한 기준을 정립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기준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